안녕 친구들. 일주일 동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 잘하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잘 했는지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자음의 분류 기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네, 크게 두 가지의 분류 기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조음 위치에 따라서 총 5가지 종류의 자음이 있었고요. 조음 방법에 의해서도 5가지로 자음이 분류되었습니다. 그 각각의 5가지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조음 위치의 종류 5가지는 무엇이 있었죠? 조음 위치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 우리 발음기관 중에 어디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었어요. 이 조음 위치 5개가 무엇이 있었죠? 네, 다들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리고 목청까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각각 뒤에 소리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총 5개의 조음 위치와 관련된 소리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리을, 자음 중에 하나인 리을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은 어떻게 됐었나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리을은 어디쯤에서 공기가 장애를 받는 소리죠? 잇몸이었죠. 잇몸. 그리고 그 조음 방법, 공기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장애를 주고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 이거 해봤죠? 입 안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 혀 양옆으로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런 자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리을의 조음 방법은 네, 유음이었습니다. 조음 위치는 잇몸 소리고요. 조음 방법은 유음이었던 소리였네요. 지금 이 부분이 정확히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이 내용이 인출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잠시 강의를 멈춤하고요.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의 요구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을 목젖에 댄 채 이제부터 나오는 단어, 소리를 발음해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손가락을 여기 목젖, 아니면 목젖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친구들은 목 가운데에다 손가락을 대보면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발음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2개의 단어가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손가락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얘네들을 발음해 보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첫 번째 것부터 해봅시다. 하나, 둘, 셋. 고고, 고고. 손가락 느낌 기억하세요. 그 다음 바로 다음 걸 발음해 봅시다. 하나, 둘, 셋. 꼬꼬, 꼬꼬. 고고, 꼬꼬. 손가락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분명히 뭔가 목이 긴장되는 강도가 조금 달랐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느껴지는 힘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같은 자음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오늘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는 입 앞에다가 손을 가까이 댄 채로 단어들을 발음해 보는 겁니다. 입에다 딱 붙이면요, 소리가 잘 안 나니까요. 한 요 정도 떨어뜨려 놓은 상태, 한 1, 2cm 떨어뜨려 놓고 이 자음들을 발음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냐면요. 비슷하네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겁니다. 하나, 둘, 셋. 고고, 고고. 두 번째 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코코, 코코. 이 손바닥에 느껴지는 바람의 세기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고고, 코코, 고고, 코코. 소리를 더 크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 어느 한 단어는 바람이 조금
많이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죠? 이해했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역시나 오늘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예요. 자, 첫 번째는 발성 방법에 따른 자음의 차이를 배울 겁니다. 발성 방법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이해를 해보면 자음의 차이가 발성 방법 때문에 생겨나는구나. 발성 방법은 자음의 차이를 가져오는구나. 일단 이 정도 예측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습 목표네요. 아주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총 19개의 자음, 이 자음들을 각각의 체계에 맞게 표로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궁극적인 수업 목표는 무엇이냐면 자음 체계표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모두 교과서 64쪽을 펴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64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64쪽 어디부터 우리가 다시 배우면 되냐면요. 가운데쯤에 노란색 박스가 있죠? 좋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 배운다? 마지막 자음의 분류 기준인 발성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다시 소리의 특성에 따라 세 갈래로 묶을 수 있다. 모든 자음이 그렇지는 않고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러한 좋은 방법을 갖고 있는 자음들은 다시 세 개로 묶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다시 소리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 교과서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쓰지 않을 거냐면 이 소리의 특성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은 펜을 꺼내서 이 소리의 특성에 크게 X 표시 쳐주세요. 선생님이 적어도 수업 시간에 쓸 개념어, 용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의 특성을 X표 쳐주시고요. 거기 아래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라고요? 발성 방법.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국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소리의 특성이란 말은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시험에 활용하는 용어도 발성 방법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수업 중에도 발성 방법이라는 말을 많이 계속 반복할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의 특성 지워버리고 아예 잊어버리시고 발성 방법이라고 용어를 교체해 주세요. 네, 이 정도면 다 교체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린 다시 정의할 수 있겠죠. 자음 중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발성 방법에 의해서 또 그 소리가 나뉜다. 따라서 자음의 소리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바로 이 발성 방법이. 총 정리를 하면 자음의 소리값을 분류하는 기준, 이제 세 가지의 용어가 다 나온 겁니다. 좋음 위치, 좋은 방법, 마지막 발성 방법.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발성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일단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발성 방법의 개념을 아래다가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발성 방법이란 성대를 진동시켜 소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못 주지만 여러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죠? 이 판서 내용은 다 제공이 됩니다. 너무 쓰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요. 귀로 듣는 거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세요. 자, 어찌됐건 발성 방법이란 성대를 진동시켜 소리를 만드는 방법.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성대가 어디야? 이거예요. 성대. 자, 우리 대부분 이 목 쪽에 성대가 있다, 그런 신체 기관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성대가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성대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퍼온 자료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대는 왠지 이 목 안에 하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대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져 있는 일종의 근육막,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얘도 성대고요. 이쪽에 있는 얘도 성대입니다. 양쪽에 성대가 있는 거예요. 이 성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음의 소리값이 나뉜다는 거죠. 쉽습니다. 이게 성대라고 칠게요. 양쪽 성대입니다. 얘가 꽉 이렇게 눌려서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얘를 최대한 넓게 벌려서 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성대에 힘을 꽉 준 채로 발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성대가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노래 부를 때도 우리 흔히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성대를 떨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이 양쪽을 이렇게 떨면서 소리를 내면 가수들이 하는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못해요. 못하니까 시범을 못 보여주는데 어찌됐건 이 성대를 어떻게 써먹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소리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성대의 개념 이해했나요? 이걸 솔직히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후두, 이 전체를 후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후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냥 편의상 모든 것을 성대라는 신체 기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지워두고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 성대에 따라서 소리값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오늘 굳이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음의 분류 기준은 2개였죠. 조음 위치, 조음 방법. 그러면 19개의 자음이 각각 다른 소리값을 가지려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둘 다 일치하는 자음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게 일치하면 아예 소리가 같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시간 내용을 보면요. 여기 있는 기역, 쌍기역, 키읔 같은 경우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같습니다. 조음 위치는 뭐였죠? 이 안쪽에, 입천장 안쪽에 있는 여린 입천장 소리였고요. 여린 입천장 소리였고요. 조음 방법은 뭐였죠? 막았다가 터트리는 파열음이었죠. 뒤에 있는 이런 녀석들도 다 비슷합니다. 뭔가 이 세로축에 있는 녀석들끼리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같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소리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같은데 왜 소리는 다르지? 그라는 소리와 끄라는 소리는 분명 다르거든요. 이때 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주는 자음의 분류 기준이 뭐라고요? 그게 발성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로축은 뭔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비슷한 거고요. 이 가로축에 있는 5개, 4개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5개의 자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키보드 맨 위에 있다고요?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 키보드를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한글을 더 잘 칠 수 있도록 자판을 배열했겠죠. 이 키보드 맨 위에 있는 이 자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평범한 소리라는 겁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5개는 다
예사소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5개의 자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칠 때 Shift와 함께 누르면 나오는 소리들이죠. 네, 그래서 쌍기역, 쌍비읍 이런 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 5 친구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된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Shift 자음을 우리는 의문의 명칭으로는 된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4개의 자음의 공통점은 키보드 맨 밑에 있다고요? 역시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키보드를 만든 게 아니겠죠. 이 4개의 자음에 뭔가 소리값에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 4 친구들 모두 묶어서 뭐라고 한다? 거센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배운다? 발성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달라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성 방법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어떤 특징을 지닌 소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번째 줄이네요. 숨이 보통의 상태로 나와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예사소리. 밑줄 그어주세요. 숨이 보통의 상태로 나와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예사소리입니다. 첫 번째 예사소리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뭔가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 혹은 지니고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예사롭지 않은데? 예사롭지 않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보통이 아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사로운 건 뭘까요? 예사롭지 않은 게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라면 예사로운 건 평범하다 이 뜻입니다. 예사소리 무슨 소리? 평범한 소리.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를 해 두었어요. 포인트입니다. 이 예사소리를 이해하는데 뭐라고요? 숨이 보통 상태로 나온대요.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소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한 소리들을 다 묶어서 예사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사소리의 종류 방금 우리 자음 여러 개 14개가 있는 자음에서 제일 위에 있는 축이었습니다. 혹은 키보드 자판의 가장 위에 있는 자음 5개죠. 뭐가 있었죠? 그, 드, 브, 스, 즈 이렇게 5개, 5개의 예사소리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교과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네요. 숨은 약하게 나오지만 여기부터 밑줄 그어주세요. 성대를 긴장시켜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동그라미 뭐라고요? 된소리가 있습니다. 자, 된소리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대를 긴장시키는 소리다. 목에 힘을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을 꽉 조이면서 내는 소리, 성대를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강하고 뭔가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이 독일어의 된소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건 사실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외운다? 위에 있는 노란색, 성대를 긴장시키는 소리. 오케이? 요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된소리에는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이거예요. 방금 봤던 예사소리에 쉬프트를 함께 누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쌍기역, 쌍비읍 이렇게 이야기하는 끄뜨, 뿌스, 쯔 이 5개가 바로 된소리에 해당합니다. 어렵지 않죠?
되다, 뭔가 단단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업 시작했을 때 했던 활동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미 배웠어요. 된 소리는 뭐라고요? 이 성대를 긴장시키는 소리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해볼까요? 드와 뜨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 같이 두 손가락을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목 가운데 부분, 성대 부분에 대주세요. 다 같이 이제 드를 발음해 보는 겁니다. 손가락에 어떤 소리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목에 어떤 소리가 더 긴장을 주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자, 다 같이 드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드. 바로 뜨 해보세요. 뜨. 반복. 뜨. 해보라 그랬죠. 따라 해야 합니다. 뭐가 더 목의 긴장, 성대의 긴장이 가나요? 네,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다섯 소리가 더 긴장되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애초에 발음할 때 이 목, 성대를 긴장시켜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네 번째 줄이네요. 바로 밑줄 그어주세요. 숨이 입 밖으로 많이 나와 세고 거친 느낌을 주는 동그라미 3번이죠. 거센 소리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숨이 입 밖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느낌상은 뭔가 세고 거친 느낌을 준다. 아래 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숨이 입 밖으로 하고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 양쪽이 성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숨을 입 밖으로 많이 내뱉기 위해서 이 양성대를 좁혀야 될까요? 아니면 넓게 벌려야 될까요? 공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얘를 좁혀버리면 공기가 나올 구멍이 없죠. 이 성대를 굉장히 많이 열고 나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가보면요. 어디까지 갔더라? 아, 여기네요. 그래서 숨을 입 밖으로 많이 내뱉기 위해서는 반대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대 사이를 많이 개방해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주변에 밑줄 친 근처에 이렇게 추가해서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는다고요? 성대를 많이 열며 내는 소리. 성대 사이를 많이 열면서 내는 소리다. 그래야 공기가 많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적고 있습니까? 적으면서 들으세요. 시험에는 위에 있는 용어를 낼 수도 있고요. 아래에 있는 용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의미를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성대를 많이 열어야 숨이 입 밖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둘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시면서 거센 소리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음의 거센 소리는 무엇이 있다? 4개밖에 없습니다. 크, 트, 프, 츠. 키보드 맨 아래에 있는 4개네요.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하나 생길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예사소리와 된 소리는 5개씩 있는데요. 거센 소리는 왜 4개밖에 없나요? 뭔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예사소리에 대응하는 거센 소리가 없죠? 네, 시옷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는 없습니다. 시옷과 대응하는 거센 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치읓은 지읒에 대응하는 거센 소리니까요. 그러면 왜 시옷에 대응하는 거센 소리는 없을까요? 발음을 안 하니까. 그런 발음을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시옷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는 없죠. 물론 학문적으로는 보다 깊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시옷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는 없구나. 그래서 거센 소리는 그냥 4개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의 궁극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음은 일단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였죠. 그래서 총 19개의 자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19개의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몇 가지? 3가지. 이제 2가지라고 하면 안 되죠. 3가지. 오늘 배운 것까지 3가지입니다.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조음 위치.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위치. 5군데 어디였죠? 입술, 잇몸,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됐습니까? 그 다음 2번째 기준은 뭐였죠? 조음 방법.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장애를 주느냐. 5개의 자음이 나왔죠.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각각의 개념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게 뭐였죠? 마지막, 성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발성 방법이 있었죠. 이 발성 방법에 의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어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 3개의 기준을 모두 적용한 국어의 전체 자음 체계가 나옵니다. 교과서 65쪽. 앞을 볼까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웠으면 사실 자음 체계는 거의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19개의 자음이 있네요. 간단하게 표를 설명을 해주면요. 자, 저 끝에 조음 위치라고 가로축으로 5개가 있네요. 입술, 잇몸,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에 해당하는 자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 각각 조음 방법에 따라서도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설명한 대로 여기 있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요 쌍이 발성 방법에 의해 소리값이 달라지는 자음들입니다. 유일한 빈칸이 여기죠. 마찰음, 시옷에 해당하는 거센소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질문 들어올 것 같아서 굳이 얘기하면요. 히읗은 왜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느냐? 마찰음, 목청소리인데 목청소리면서 마찰음으로 발음되는 자음이 히읗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얘는 혼자 있기 때문에 얘가 예사로운지 혹은 뭐 된소리인지 거센소리인지 이런 걸 이야기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사된 거센소리의 기준에 부응하는 것들, 이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녀석들은 여기 있는 14개네요. 죄송합니다. 이 14개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따로 떨어져서 자기 혼자 발음되기 때문에 굳이 예사된 거센소리를 나누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시면 계약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어찌됐건 이 체계표를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19개의 자음을 어디에다 이걸 집어넣어야 될지 그것을 머릿속으로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19개 어디 중간에 막 빈칸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릴 겁니다. 외울 수 있는 시간을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음 체계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 알고 싶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종도에는 아주 슬픈 전설이 있어요. 뭐 지금이야 영종도가 살만한 동네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가난한 어촌이었거든요. 이 가난한 어촌 마을, 구읍배터에서 일어난 홀어머니와 아들의 슬픈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예전에 옛날에 구읍배터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겨우
5살 정도.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는 매일매일 뱃일을 나가셨죠. 그런데 어머니는 매일매일 걱정이 됐던 거예요. 혼자 있는 아들이 무슨 큰일을 당하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항상 노심초사하시면서 뱃일을 나갔죠.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들에게 큰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하나, 아들에게 항상 당부하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아들아, 암만 배가 고프고 아무리 뭔가 먹고 싶어도 절대 바닷가에 있는 미나리를 먹어서는 안 돼. 알았지? 엄마가 이거 딱 하나만 부탁할게. 절대 바닷가의 미나리는 먹어서는 안 돼. 항상 이렇게 당부하고 나가시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집에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파도가 너무 세서 어머니가 원래 정해진 시간에 집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당연히 아들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로 어머니를 기다렸죠. 어머니가 뱃일을 다 마치고 겨우겨우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는데 있어야 되는 아들이 집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이 어디 갔을까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온 구읍배터를 찾아다니셨어요. 결국 아들을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지금 우리 구읍배터 선착장 쪽에 쪼그리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다가갔죠. 그런데 아들이 뒤에서 보는데 뭔가를 자꾸 이렇게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옆에 가본 순간 어머니가 그토록 먹지 말라던 미나리를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아들이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절대 바닷가에 미나리를 먹어서는 안 돼! 하지만 아들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어머니의 소리침도 듣지 못하고 그 미나리 밭에 있는 미나리를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사실 그래요. 바닷가에 있는 미나리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경우 그 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그걸 먹어버린 거죠. 너무나 슬펐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은 아들을 어루만지면서 그 자리에 하루 이틀, 보름, 한 달을 계속 울면서 아들 곁을 지켰죠. 그리고 결국 그 구읍배터에 바위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구읍배터에 가면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어머니의 망부석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무엇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닷가의 미나리는 조심해야 한다. 다시 이걸 짧게 뭐라고요? 바닷가 조심해. 미나리야.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바닷가 조심해. 미나리야. 슬픈 옛날 이야기 모두 잘 들었나요? 왜 아이가 죽어야만 했죠? 바닷가에서 미나리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바닷가에서는 뭘 조심해라? 방금 이야기의 교훈이 뭐였죠? 바닷가에서는 조심해. 무엇을? 미나리를. 자음체계표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바닷가 조심해. 뭐라고요? 미나리야. 바닷가에서 미나리를 보면 조심을 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다 같이 한 번씩 이야기해 봅시다. 바닷가 조심해. 미나리야. 이게 뭔 소리야?
채워보면 압니다. 자, 지금부터 자음 체계표를 채워볼까요? 바닷가에서는 조심해야 될 미나리를 다 같이 해봅니다. 어떻게? 가. 이 위치 기억해야 돼요. 가. 오케이? 그 다음 뭐 어쩌라고요? 조심해 들어갑니다. 조심해. 위치 기억하세요. 다시 지우고 뭐라고? 조심해. 됐죠? 마지막 무엇을 조심해? 미나리야. 조심. 미나리야. 지웠다가 다시 한번 뭐라고? 미나리야. 됐습니까? 싹 지워봅니다. 싹 없어져. 사라지라고. 자, 뭐라고요? 바닷가 조심해 미나리야. 빈칸 머릿속으로 이미지, 이 그림, 빈 그림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빨리 지금 넣어.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 빨리 넣은 다음에 어디 빈칸에 이 바닷가 조심해 미나리야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집어넣는다고요. 뭐라고? 바닷가 조심해 미나리야. 오케이? 됐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됩니다. 쌤 근데요 이래봤자 몇 개입니까? 10개의 자음밖에 못했는데요. 나머지 9개는요. 그거 쉽게 하려고 오늘 발성 방법을 죽어라 가르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반복입니다. 이거 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수업은요. 자, 뭐라고요? 바닷가 조심해 미나리야. 그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모양이 비슷한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집어넣으면 되죠. 분필. 자, 그래서 여기 된소리에 쌍비읍, 그 다음 여기에 피읍,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아래에 쌍디귿과 티읕, 기역 아래에 쌍기역과 키읔, 지읒 아래에 쌍지읒과 치읒. 쉽죠? 그 다음 시옷 아래에 쌍시옷. 그런데 이 시옷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는 아까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여기는 비워두시고요. 그러면 어머나? 끝났네요. 안 들어간 거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아홉, 열둘,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19개의 자음의 체계를 다 정리했죠. 그래서 자음 체계표에 빈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바닷가 조심해 미나리야를 각각의 위치에 맞겠습니다. 주의할 거, 바닷가 할 때 가운데는 띄워놓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만사 오케이예요. 바닷가 하고 가운데 띄워놨으면 원래 여기가 완전히 비어있겠죠? 그럼 뭔가 비어있으면 뭔가 채워넣고 싶잖아. 오케이? 그 가운데, 즉 생 입천장 소리에 지읒, 조심해 지읒을 써놓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시옷, 마지막 덩그러니 있는 빈칸에 히읗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미나리야가 조금 복잡하죠? 미나리야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미나리야. 요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바닷가 조심해 미나리야 10글자를 일단 집어넣고요. 이거 까먹는 친구는 못 봤어요. 단 중요한 건 뭐? 그 10개의 자음을 어디에 채워 넣느냐. 그 순서는 아예 이미지화 시켜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음 체계표 19개 정확하게 이해해 두십시오. 아차!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이 아주 단순하게 나오면요. 단순히 19개의 자음을 채우는 그것만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19개가 어디 위치이냐 그것만 묻는 문제가 출제되면 그건 참으로 단순하고 쉬운 시험인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 단원으로 응용 문제를 내게 된다면 단순히 19개의 자음을 묻는 게 아니라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조음 위치에 해당하는 소리값의 특징 혹은 여기 왼쪽 이 세로축에 있는 뭐 파열음, 파차름이라든지 된소리와 거센소리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를 묻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이 19개의 자음을 정확하게 채울 줄 알아야 하고요. 이 표의 끝을 구성하고 있는 표의 범주를 채우고 있는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칠판을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이네요. 오늘 배운 내용이네요. 발성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발성 방법이 뭐였죠? 일단 우리 발성이라고 하면 성대, 여기부터 생각이 나야 돼요. 따라서 발성 방법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성대를 진동시켜 소리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 발성 방법에 의해서 세 개의 소리가 분류되었죠.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이 발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성대를 긴장시켜서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소리는 성대를 긴장, 힘을 빡 하고 준다는 거죠. 힘을 빡 주고 단단한 느낌이 나도록 내는 소리는 무엇이죠? 거센소리, 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네, 여러분 말대로 된소리가 바로 이 성대를 긴장시키는 소리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음 하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조건을 볼까요? 첫 번째 조건, 여린 입천장 소리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파열음, 마지막 거센 소리여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웠던 자음의 분류 기준 3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린 입천장 소리, 조음 위치죠. 다음 파열음, 뭐였죠? 네, 조음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거센 소리는 오늘 배운 발성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여린 입천장 소리면서 파열음이면서 거센 소리는 뭐가 있죠? 바로바로 안 떠오르죠? 자, 정답은 키읔, 크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크라는 자음이다 라고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의문의 체계와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의 내용을 묻고 있을 텐데요. 따라서 시험이 시작되면 나눠줬을 때 쉬는 시간에 하라는 게 아니라요. 시험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표를 먼저 그리는 거죠. 아까 봤던 자음 체계표. 그래서 조음 위치는 왼쪽부터 입술, 잇몸, 센입천장, 여린 입천장, 다음에 목청 이렇게 쫙 써놓고요. 다음에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됐죠? 그리고 각각 파열, 파찰, 마찰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된, 거센, 예사된, 거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바닷가, 조심해, 미나리야. 오케이? 채우면 되는 겁니다. 뭐 다행히 시험지 안에 표로 이렇게 제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런 자음이 떠오르긴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수능 시험에 이런 의문의 체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 문제 양이 많을수록 이렇게 스스로 체계표를 그려보는 게 꽤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문의 체계, 특히 자음의 체계는 정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수업 마무리입니다. 자, 첫 번째 마무리 내용이네요. 오늘 수요일은 수업이 지금이 딱 1시간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 강의 바로 아래에 문제를 꽤 어느 정도 내놨을 겁니다. 그 문제를 얘들아 찍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진지하게 풀어보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이걸 바로 풀기보다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오늘 배운 내용까지 쫙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좌절만 하고요. 오늘 배운 발성 그리고 자음 체계표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 문제들을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홍보입니다. 홍보. 학생 선생님들, 네, 학생 여러분들, 존경에 맞지 않는 학생 여러분들, 네, 홍보 몇 개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자, 첫 번째 홍보네요. 지금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께 안내 받았겠지만 사전 선발 동아리를 뽑고 있죠. 인터넷으로 지금 신청하는 사전 선발 동아리가 있는데요. 올해 사전 선발 동아리가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사전 선발 동아리가 있는데요. 지원자가 빵명입니다. 진짜로 한 명도 없습니다. 원래 한 명 있었거든요. 2학년 친구 중에. 근데 취소했어요. 아니, 뭐 어떤 부서는 지금 막 70명, 80명이 20명 뽑는데 신청하고 있는데 우리 영국부는 빵명. 이 영국부 지도교사는 누굴까요? 접니다. 지금 부서가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자, 여러 개의 동아리가 있죠. 우리 지금 동아리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2개만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예산을 예산을 지원받은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갖고 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제 돈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연극부가 진행이 되고요. 내가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뒤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막 하면 놀고 있을 거예요. 같이 막 선생님이 시키시는 거. 누가 수업하시냐면 전문 연극 강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연습 같은 거 할 때 흥분했네요. 미안합니다. 밥 사줄 거, 간식 사줄 거, 무대 설치할 거 이런 예산 다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돈 많은 동아리 없어요. 여러분들과 즐겁게 하고 싶어서 이것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홍보 문구도 되게 부담되게 써놨죠.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일단 혹시나 축제 때 애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해야 될까 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할 텐데요. 일단 선생님 계획은 그건 없을 겁니다. 대신 실제 나가서 연극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로 찍어서 뭐 못하면 편집하고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주 짧은 단막극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 20명의 친구, 연극부가 20명인데요. 모든 친구가 배우로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곡, 대본을 쓰는 친구도 있어야 할 거고요. 편집을 해주는 친구도 있어야 될 거고요. 따라서 연극부에 들어온다고 해서 꼭 그렇게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거나 아니면 무슨 오글거리는 연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글거리지 않도록 연기를 혹시나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도록 전문 선생님께서 충분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업 내내 연기 연습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놀 거예요. 역할극 하고요. 상황극 하고요. 우리 뭐 단합대회 때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연극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수업이, 동아리 활동이 진행될 거니까 재밌을 거예요. 보장할게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홍보입니다. 자, 두 번째 홍보는 일단 지금 역시나 청소년 단체 가입과 관련된 안내가 나갔을 겁니다. 일단 이 뒤에 있는 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뭐가 걱정이 되냐면요. 이런 잔소리를 하니까 진짜 수업 시간 같네요. 아마도 오프라인 계약이 5월이 되게 된다면 바로 외부 봉사활동을 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줄 확률이 꽤 높아요.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3학년이죠. 3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 때, 2학년 때에 비해서 봉사활동을 훨씬 빨리 마무리 지어야 돼요. 한 10월 말 정도에는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봉사활동 20시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름방학도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그때 아마 다 몰릴 거예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죠. 영종도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그때쯤 하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봉사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 단체에 가입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활동을 하면 충분히 학교 내 활동만으로도 20시간 이상의 봉사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한국 향토사랑이 아니더라도 무료인 청소년 단체, 열심히 내가 봉사할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좀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요. 진짜
뭐 파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들 기왕이면 청소년 단체 가입해서 교내 봉사 조금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관련 내용은 담임 선생님께서도 공지하셨을 거고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20시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들어오면 더 좋고요. 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마쳤습니다. 선생님들 존경에 맞지 않는 그 학생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안내대로 이제 남은 시간은 무엇을 해야 되죠?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루 쉬고 내일은 석간탄신일이죠. 하루 쉬고 금요일에 모음 체계를 모두 끝내면서 이 의문의 체계와 특성이라는 단어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70% 이상 배운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잘 복습하시고요. 즐겁게 하루 쉬고 금요일에 만납시다. 금요일에 만나요. 아, 근데 이 미나리 이야기 진짜냐고요? 거짓말이지.